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팀이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유가가 또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테슬라가 6%나 하락을 하면서 양수 겸장으로 좋은 양수 겸장이 아니라 나쁜 의미 양수 겸장으로 우리 시장을 강력하게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하루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녹록한 하루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장이 한국 시장이 견조한지 튼튼한지를 시험하는 매우 어려운 신겨운 그런 하루가 될 것이다. 우리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시장에 집중을 해야 될 그런 하루로 보여집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98% 상승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죠. 당연히 기술주와 테크주가 하락을 하니까 에너지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다우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0.1%, 막판에 많이 돌려놨죠. 그렇지 않으면 1% 넘게 하락할 그런 장세였는데 막판에 많이 돌려놨습니다. S&P 500은 0.37% 상승하며 안정적인 모습. 따라서 오늘 이제 기술주들이 어떤 모습으로, 특히 2차전지, 우리나라 시장의 리더인 2차전지주가 어떤 모습으로 테스트를 받을지 굉장히 궁금한 하루, 좀 걱정스러운 하루, 이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유가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 문제야, 그렇죠? 네, 80달러까지 올라와 버리는 감축의 배경이 미국과 등을 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거죠. 테슬라의 주가 조정이 오늘 한국 2차전지 관련 전체 서프라이 체인에 시험을 줄 것이다. 얼마나 단단하고 튼튼한지 망치로 두들겨보는 그런 하루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주로 가지고 있는 주포들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종목들이 시장에 오르면서 우리를 좀 서해감으로 몰고 갈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시장은 새로운 변화, 항상 분기 초, 올 초에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또 집중하면 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하원 의장이 대만 총통을 5일 미국에서 회동한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죠. 미국이 한국산 알루미늄 박 제품에 대해서 관세 예비 결정을 내렸네요. 중 제품을 우회 수출하고 있다. 테슬라가 가격 인하발 수익성 저하 우려로 주가가 큰 폭 6%나 하락을 했죠. 나토가 핀란드가 31번째 나토 공식 회원국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중립국으로 있다가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서 오히려 러시아에게 칼을 겨누는 중립적인 그런 의미의 지대였는데 역효과가 나왔던 거죠. 오페 플러스가 깜짝 감산 발표에 유가가 6%나 급등을 했다. 세이트 연은 총재가 유가 급등에 인플레 전쟁 다시 어려워지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미국 3월 ISM 제조업 PMI 지수가 46.3을 기록하며 3년 내 최저를 기록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경기 침체가 숫자적으로 우리 눈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유로존 3월 제조업 PMI 확정치도 47.3을 기록하며 4개월 내 최저를 기록하면서 경제 지표가 뭔가 하락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유가 상승이라는 새로운 유탄과 또 싸워야 되는 전선이 두 개가 형성되는데 그 전선의 크기와 무게가 만만치가 않다는 게 우리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제유가 감산 폭을 보면 먼저 사우디아라비아가 50만 배럴, 네, 러시아가 50만 배럴, 이라크가 21만 배럴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국가별 감산 양에 의해서 국제유가가 80달러까지 상승을 하면서 CPI, 안정을 찾아가던 CPI 물가를 자극할 확률. 골마삭스는 이게 100달러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세계 경제가 침체라는 그러한 큰 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벽을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1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러한 급발진적인 유가 상승은 좀 보기는 힘들 것이다. 저는 한 90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7, 80달러대로 안정을 찾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ISM 제조업 지수가 46.3을 기록했죠. 네, 전달 47.7에서
소폭 하락을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돌려보면 신규 증문이 지난달 47.3에서 44.3, 고용지수가 49.1에서 46.9, 생산지수가 47.3에서 47.8, 재고가 46.9에서 48.9, 재고가 증가하고 고용이 감소하고 신규 주문이 감소하고 새로운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이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확실히 숫자적으로 볼 수 있는 좀 걱정스러운 지수 발표였습니다. 자, 어제 미국 달러 지수는 0.44% 하락하며 102.06. 그나마 어제 원화가 1300원을 넘어서면서 좀 걱정스러웠는데 오늘 살짝 안정을 찾는다면 외국인의 투자 자금은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형 우량주들을 중심으로 주식시장 지수는 방어를 하지만 그 한해 코스닥 쪽에서 빅테크 2차전지 쪽에서는 무너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단순하게 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 국채금리는 어제 하락 안정을 찾았습니다. 2년짜리가 4% 이하로 내려왔네요. 3.9779. 네, 8.4bp나 하락을 했네요. 10년짜리는 3.419. 네, 7bp 하락을 하면서 채권 금리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WTI는 80달러, 80.12달러까지 올라왔네요. 네, 6%나 상승하며 지금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문제아로 WTI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0.77% 상승해서 166달러. 네, 애플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문제는 테슬라죠. 6.12% 하락하며 194달러. 네, 다시 200달러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0.78% 상승, TSMC는 0.91% 하락. 결국 테슬라가 이제 기술주들의 하락을 이끈 거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12% 하락하면 59달러, 60달러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크게 무너지진 않았지만 야금야금 다 무너져 있는 상황, 엔비디아와 애플만 버티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메타 플랫폼스는 0.5% 상승, 더블록스 어제 많이 상승을 했네요. 3.2% 상승하며 46.42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7,716달러를 지나가고 있네요. 네, 오늘 시장 한번 봅시다. IRA 법안의 수혜 업종이 얼마나 지속성을 가지고 시장에 버텨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미 고평가 영역이라는 딱지를 받은 에코프로 BM의 조마조마한 상승세, 그리고 이를 급하게 쫓아가는 LNF의 숨찬 추격전, 그리고 다소 무리한 수준으로 그룹의 힘을 얻어서 고평가를 누리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세컨티어 그룹에서 급하게 퍼스트 티어 그룹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 코스모 그룹의 두 전사들, 이러한 2차전지 관련 기업들, 또한 어제 많이 오른 대주전자라든지 음극재들, 그 다음에 이러한 소재주들이 과연 얼마나 오늘 시장에서 버텨주느냐가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좀 조정이 둔탁하게 일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그동안 휴식 기간에 기지개를 펴고 어제 좀 올라뒀는데 오늘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로봇주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죠. 네,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끝난 거고 기간 조정이 들어가는데 오늘 2차 전지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반대로 우리 로봇주가 다시 상승세를 나타낼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젠 반도체가 모든 것을 해줘야 되는 시기로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네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인데 매출은 작년에 77.7천억에서 올해는 64.2천억으로 거의 3, 40%가 하락을 했네요. 네. 영업이익은 1분기가 작년에 14.1조였는데 올해는 7,597억, 1조가 깨질 것 같다. 이러한 시장의 그 숫자 공포가 나타났는데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시장은 턴에서 올라오죠.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대,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늘 바닥에 사서 꼭대기에서 파는, 바닥이면 이게 고포가 됩니다. 고포에 사서 위에 있는 저포에 파는 그러한 시장의 사이클링적인 순환적인 그러한 모습이 자주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들의 시각은 이쪽으로 많이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어닝 시즌으로 시장이 들어갈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1분기 어닝 시즌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게 다 시장의 선반영이 됐고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놨다. 여기에 조금만 살짝 우리의 추정치, 보수적 추정치를 넘어선다면 시장은 의외로 서프라이징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을 갖는 거죠. 자, 1분기 실적 발표 후 이익이 상향 조정되었던 계절성 과거의 그런 모습, 이미 보수적인 상반기 실적, 보수적으로 1분기 실적을 다 잡아놨다는 거죠. 반도체 업황 바닥 통과 가능성이 1분기 어닝 시즌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오늘은 성장주와 테크주들이 조정이 전망되고 반대편에서 좀 조정을 받았던 로봇주 같은 애들이 또 고개를 들고 나올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문제는 2차 전지의 이 조정이 하루아침에 끝날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 테스트의 이 연속성 그리고 얼마나 잘 버틸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시장 향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그러한 투자 포커스다. 그리고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이미 이제 1조가 깨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깨질 것이냐. 그리고 이게 바닥이라고 외쳐줄 것이냐. 그리고 시장이 이걸 바닥으로 느낄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WTI의 갑작스런 상승, 그렇죠? 오펙 플러스의 감산, 그리고 테슬라의 이익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이 겹쳐 있는 매우 불안한 장세인데 미국은 뭐 나름대로 강하게 잘 버텨준 모습이죠. 오늘 우리 너무 또 두려워하지 말고 2차 전지에 대한 포지션만 좀 줄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부터 결론을 내보고 싶네요. 네, 열곡을 원하는 신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많은 친구들이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서 안정과 평화와 그리고 뭔가 그 방향성, 나침판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오십시오. 뭔가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불안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세세한 종목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리딩을 제외하고는 다 해줍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또 좋은 관심 종목들도 있고 친구들의 집단 지성도 있습니다. 자, 즐거울 것 같지 않지만 또 즐겁게 노력을 하면 또 복이 오는 거죠. 오늘 2차 전지에 대해서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희망을 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